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말이 세계 모든 언어로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것을 우리 역사와 문화와 각종 학문에 비교를 해서 어떻게 갔을까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 혹은 어떤 방송을 찍든 나는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꼭 좀 했으면 하고 바랬던 게 있어요. 바로 애국가거든요. 우리 애국가가 정말 너무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애국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만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가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제가 기회 되는 대로 4절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애국가를 하면서 제가 살짝 가사를 바꾼 부분이 있죠. 바로 동서 오만리, 남북 오만리, 동서 삼만리를 비유해서 동서 삼만리로 어떻게 우리 문화가 전파가 되었는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삼만리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영원히 삼만리, 무궁화가 삼만리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은 딱 이유가 있어요. 우리 문화가 어떻게 하여 우리 땅에 들어왔는가? 우리 모든 학자분들이 그렇게 설명하시죠. 우리 말 혹은 우리 문화,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처음 인류를 시작할 때는 아프리카에서 우리 인류가 태동하여서 이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설들이 주로 우리가 배웠던 학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말과 문화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우리 말과 문화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로 혹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기타 대륙으로 번져 나갔을까? 이것이 사실은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나 혹은 제가 하는 역사 강의에서는 반드시 저는 우리 말이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우리 문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어디로 이동하였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선조들이 이동하면서 가는 사람과 혹은 배웅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마고 시대의 오늘날에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애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애국가가 아리랑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아리고 그리고 그들이 전부
세계 곳곳으로 문화를 유입시켜주고 문화를 깨우쳐주고 혹은 융합을 하면서 더 좋은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를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즉 우리 땅에서 세계 곳곳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이러한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우리 문화가 어떻게 뻗어나갔을까?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화가 어떻게 뻗어갔는지 루트를 한번 여기에 한번 그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는요, 발해만, 즉 우리 지금 한반도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문화가 자, 먼저 오늘은 유럽 문화로 전파된 루트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아프리카 그리고 또 아시아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크로드는 사실은 보십시오. 어렸을 때 고무장갑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며 그거를 고무장갑을 크게 부풀린 다음에 장갑 끝에 바늘구멍을 내놓고 쭉 짜면 물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많은 데에서 다양한 문화에서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그 형태가 이와 같은 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유럽으로 갈 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실크로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양자강과 황하강을 이용한 해상 이동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차마 고도길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길이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주류 문화에서 이렇게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형상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렇게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으로 가는 길은 이러한 루트를 갔다면 또 아프리카로 가는 루트는 어땠을까요? 그것만 제가 표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애국가를 불렀죠. 그 애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가 과연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우리 문화가 갔으니까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주류 문화인 우리 발해만에서 이렇게 가는 형상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사실은 대형 화면으로 해서 그 이동하는 통로를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루트를 표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눈으로 보고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아프리카의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학론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분들은 과연 이 루트를 이해를 하실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동한 것이 맞습니다. 자, 많은 주류인 문화가 이렇게 점점점 이동하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야죠. 그래서 제가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고 노스트라카 어원이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단어를 3,000자 이상을 가지고 풍부하게 쓰는 주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동하면서 조금씩 단어를 떨어뜨리고 갔던 겁니다. 결국 유럽에 가서는 우리가
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어원 삼천자 중에서 가고 혹은 변화서 우리하고 현재에 마치 그 화석처럼 남아있는 그러한 문자들이 현재 유럽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윌리엄 경이 만든 바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약 270자가 화석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삼천자가 점점점 이렇게 가면서 변화해서 오늘날에 남아있는 글자가 바로 인도 유럽 표현이 270자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는 또 어떻게 갔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가면서 인도 동북부 지역에 또 약 300자, 예를 들면 드라비다어,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는 빨리어, 이러한 용어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바로 여기 삼천자 중에 또 이동을 해서 약 300자가 또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의 문화의 태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장래 문화, 모든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저 북방 문화에서 특히 어원으로 알아봤을 때는 삼천자 중에서 몇 자가 갔을까요? 바로 알타이어 계통이 삼천자 중에 사실은 1400자 정도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칼호가 우리 조상들이 가장 갔다가 여행지로서 온 가까운 거리의 문화를 바이칼호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원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만주어, 퉁구스어, 알타이어 계통이 약 1400자 정도가 여기에서 오늘날도 화석처럼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많은 문자를 만들었다. 인류가 와서 우리의 인류를 만들었다. 과연 맞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발해의 문화와 발해의 유전자들이 바로 세계 곳곳으로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노스트라카 어원을 혹은 인류의 이동 이런 경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면 우리 말이 저 유럽의 화석처럼 남아서 있는 그런 말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영어로 되어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훈민 영어를 강의하고 계신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제가 애국가를 불렀을 때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문화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또 드리고 다음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영어의 이덕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화가 다른 데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다른 데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금방 생각이 났어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무궁화를 말씀하셨으니까요. 무궁화는 영어로 Rose of 샤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샤론을 쓰는데 샤론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무궁화를 갖다가 영광 사람 이름을 땄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이 없는데 무궁화를 갖다가 로즈, 장미라 했는데요. 이 장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우리가 터키 쪽으로 가면요. 장미를 뭐라고 하냐면 찔레라 그래요. 찔레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알던 찔레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찔레에서 장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장미는 꽃이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는 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펄나는 덩굴이 되어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유럽에서는 이 장미 정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그 화장실 문화가 제대로 발달 안 됐어요.
장미를 많이 심어서 장미 향기를 가지고 또 화장실 냄새를 다 없앴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러면 이 로즈는 과연 무슨 뜻인가? 그 학자들도 이걸 잘 몰라요. 서양 학자들은. 근데 로즈의 가장 특징은, 장미의 특징은 금방 제가 그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가시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 장미를 찔레라고 해서 찔레라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즈를 갖다가 서양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붉은색이라 해서 레드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레드의 근본적인 어원은 어리스예요. 어리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빛이 어리라 해서요. 붉은색이 어려 있는 핏빛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장미는 아시다시피 찔레는 빨간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흰 것이 훨씬 더 많은데요. 사람들이 붉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심다 보니까 장미가 붉은색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들판에 가면요 흰 장미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선호해서 붉은색을 자꾸 많이 심어서 붉은 장미가 우리 눈에 많이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말하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장미를 갖다 왜 로즈를 했을까? 찔레잖아요. 근데 찔레니까 찌르다 뜻이니까요. 찌르다의 우리말이 그걸 나왔습니다. 뭐냐면 노즈입니다. 놓았어. 침을 놓는다 할 때요. 찌르다 뜻입니다. 놓는다는 말이 우리가 물건을 놓는다 뜻도 있지만 찌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놓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로즈가 바로 이 로즈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장미는 로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선생님, 로저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장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문화가 유입되면서 찾아봤는데요. 네. 붉은색이라고 장미하고 연결된 것은 네. 서양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네. 징스럽다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주 좋은 사유고요. 근데 침을 놓는다 이거 때문에 찔레의 특징, 그 장미의 특징은 찌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설명을 여기까지 듣고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또 다음 또 제 중요한 얘기들을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자리하시고요. 예, 자리하시고요. 요렇게 이제 저희 말이 요 바레만으로부터 해서 유럽까지 가고 오늘날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영어로 발전했다는 것을 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 영어 이전에는 또 어떤 용어들이 있었을까? 그 용어들을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원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잘 연구해 놓으신 자료에 인도 유로피어는 바로 영어의 전신이다라고 이미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 정말 놀라웠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유럽이나 혹은 영어 문화권에서 쓰여지는 이 영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갔을까요?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다른 역사적인 측면과 비교해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간단한 토론 내용 가지고도 우리 말이 유럽으로 갔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종을 울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이 어디서 왔는가? 아니죠. 우리 말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상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문화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 문화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완전히 주체 개념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 여러분은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갔는가? 민족하면 조금 그런가요? 그럼 우리 선조들이 어디로 갔는가? 인류의 이동, 아프리카에서 우리 한반도로 왔다는 것은 아주 이제 오래된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학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선조들이 앞으로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